지난달 물가가 4.8% 올라서 10개월 만에 5%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먹을거리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식품업계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4.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기록한 건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 정점을 기록한 뒤 조금씩 둔화됐지만 올해 1월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 달 만에 0.4%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품목별로 보면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전기가스 수도요금은 28.4% 올라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전기가스 요금이 추가로 오르진 않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요금을 올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업제품은 5.1% 올랐는데 특히 가공식품이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석유료는 1.1% 하락했습니다. 석유료 가격이 하락한 건 2021년 2월 이후 2년 만입니다. 경유와 등유 가격은 올랐지만 휘발유와 자동차용 LPG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1.1% 올랐습니다. 수산물과 농산물이 각각 8.3%, 1.3% 상승했지만 축산물은 2% 내렸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3.8% 올랐는데 이 가운데 외식 가격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5.5% 올랐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며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도 관세 인하 등 노력하는 만큼 식품업계도 원가 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물가는 너무 뛰는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른다. 요즘 이런 푸념 여기저기서 들리죠. 실제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근로자 실질 임금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근로자 한 명당 평균 월급은 약 387만 원. 1년 전보다 18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을 따져보니 약 359만 원. 1년 전보다 오히려 7천 원가량 줄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한 10%에서 20% 정도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실질 임금이 줄어든 건 통계 대상이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그리고 전쟁과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인 5.1%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컸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전년 대비 0.97% 는 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실질 임금은 0.65% 줄었습니다. 세금 빼고 하면은 한 220이 안 나오는데 그 안에서 이제 월세 내고 기본적으로 고정 지출하는 통신비라던가 이런 걸 빼고 나면 식비나 이런 것도 정말 알뜰하게 써야지 가능할 정도고. 문제는 올해도 실질 임금 감소세가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3.5에서 3.9까지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 임금은 또 감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질 임금이 뒷걸음질 치면서 올해 노사 간 임금 교섭이 더욱 치열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큰맘 먹고 달았던 가스보일러는 이렇게 창고 한 구석으로 물러나고 연탄 아궁이가 다시 달아오릅니다. 추위보다 더 겁나는 난방비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1년 전보다 숫자는 커졌지만 난방비를 비롯해 물가 오른 걸 감안하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박혜진 기자입니다. 한 달 수입이라고는 60만 원 남짓한 기초생활수급비가 전부인 50대. 추운 날씨를 견디려 전기장판에 옷까지 껴입고 지냅니다. 이렇게 아껴도 지난달 가스요금이 1년 새 3배나 오른 3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그냥 오전에 잠깐 샤워할 때 30분 하는데 그때 잠깐 틀었다가
라면 같은 가공식품 값까지 올라 끼니 때우기도 버겁습니다. 한 끼 먹을 때도 많아요. 저녁 6시쯤에 이제 배고프면 이제 그때 이제 밥을 이제 폭식하는 거죠. 좀 배고프다 싶으면 이제 믹스커피 이거 가지고서 이제 대신. 통계를 보면 벌이가 적은 소득 하위 20%는 지난해 4분기 식료품비 지출이 늘었는데 물가를 감안한 실질 지출은 오히려 5% 줄었습니다. 돈은 더 썼지만 먹는 건 부실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 가스요금 급등 여파로 같은 기간 연료비 지출은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반드시 써야 하는 지출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입장에선 어려움이 더 커진 겁니다. 고소득층일수록 교육이나 레저나 이런 쪽에 비중은 늘리면서 다른 쪽이 줄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소비 지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가구를 살펴봐도 물가를 감안한 소득은 2분기 연속으로 줄었고 고물가에 지출이 6% 정도 늘었지만 실질 지출은 0.6% 느는 데 그쳤습니다. 추가로 오른 공공요금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가계 부담이 더 늘어날 일만 남았는데 물가 부담에 고용 불안까지 겹치면서 실제 지난달 경제 고통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다시 오른 이유 바로 에너지 가격 때문인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너지 상황만 보면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입이라곤 한 달에 62만 원씩 받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전부인 60대. 가스를 덜 쓰려고 전기장판을 켜고 설거지도 찬물로 하지만 지난달 가스요금이 6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10배 넘게 급증한 말 그대로 요금 폭탄입니다. 영하로 떨어지고 할 때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틀고 방 안을게 그 정도만 사용하거든요. 업종의 특성상 온종일 가스를 쓰는 목욕탕. 한 달 가스요금이 700만 원에 육박합니다. 방역 제한 해제로 손님이 늘어난 탓이라곤 하지만 내야 할 돈이 지난해보다 4배가 넘습니다. 지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님이 오시는 것도 겁이 나요. 목욕업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오히려 그냥 폐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고민 중이죠. 소상공인 99%는 크게 오른 난방요금이 부담이라고 답했고 이 때문에 휴 폐업까지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도 8%를 넘었습니다. 200석 규모의 PC방, 갑자기 늘어난 전기요금에 함께 일하던 직원을 줄이고 이용료까지 올렸는데도 적자입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는 봐야 되는데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기를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좀 감안을 해서 문제는 전기 가스요금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크고 또 다른 서민연료인 LPG의 국제 가격도 30% 넘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국내 가격에 반영될 텐데 특히 택시기사들의 걱정이 큽니다. 요금 오른 바람에 손님도 더 없지만 더 힘드는 거죠. 가스비까지 오르면. 에너지 요금 급등은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하락할 거란 당국의 예측과 달리 서민 체감 물가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냉장고 속 음식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먹다 남겨둔 잡채는 굴소스와 찬밥만 더하면 잡채밥이 되고요. 냉장 보관한 사골국은 냉동 만두를 만나 만두국으로 변신합니다. 얼린 대파와 닭가슴살을 넣고 끓인 닭게장, 고물가가 낳은 진풍경 이른바 냉파, 냉장고 파먹기입니다. 국어사전에도 등재된 냉파란 식비를 줄이기 위해 냉장고 속 남은 재료를 활용해 음식을 해먹는 현상을 말합니다. 소소한 식재료로 그럴듯한 요리를 해내는 사람들을 뽑는 콘테스트도 있습니다. 이 밖에 영원으로 일주일 살기, 무지출 챌린지 등도 트렌드입니다. 웬만하면 걸어서 다니고 식사는 회사에서 또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렴하게 해결합니다. 가성비, 아니 이 최고의 가성비를 뜻하는 갓성비를 찾는 청년들이 급기야 극단적인 소비 단식에 들어간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전국경제연합회는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 고통지수를 발표했는데 15세에서 29세 사이 이 청년층의 고통지수가 25.1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식비나 교통비 등 청년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분야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도 이들의 고통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올해 초 선보인 청년 희망 적금,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저축을 하면 발생하는 이자 외에도 저축액의 2에서 4%를 정부가 추가로 얹어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금을 할 형편이 되지 않는 청년은 어쩌라는 거냐며 청년 절망 적금이란 냉소도 나왔습니다. 내년 6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청년 도약 계좌도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매월 40에서 70만 원을 저금하면 이자 외에 불이익의 3에서 6%를 정부가 더 얹어주는 구조입니다. 만기는 5년으로 대략 월 70만 원씩 5년을 모으면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주게 됩니다. 청년 희망 적금보다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도 늘렸지만 그럼에도 월 40만 원 이상 저축할 여력 있는 청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며 또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 이 만기를 2년에서 5년까지 잡고 돈을 묶어두는 게 기회비용도 크지 않겠냐는 다소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비누 2개 샀어요. 저는 오늘 교통비만 썼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세상엔 청년들의 무지출 인증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잘라서 버리기, 이것저것 빠져나가는 구독 서비스부터 정리하기 등 조언과 응원도 함께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티콕이었습니다.